이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하겠습니다. 대통령감. 초선 의원 때 대통령감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분 아마 이분이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부터 엄청난 보수 팬층이 생겼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원도 춘천인데 오늘 전라도 순천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전화와서 우리 김진태 의원 오늘 잘 모셔달라 이런 부탁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순천까지 그렇게 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분 전혀 아까 모르신다 그랬어요. 네, 모르는 분인데요. 네,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또 칭찬까지 하니까. 우리 다 박종진 앵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초선이 이렇게까지 사실은 국민들한테 뜨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떤 비결이 있었다고 봅니까? 내가 이렇게 뜬 이유,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겸손한 말로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처음 제가 국회에서 그 대정부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자고난이 유명해졌더라 이런 말을 제가 스스로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기발한 말, 아주 어려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초선 때 기억하시죠? 네. 노무현 대통령. 네. 그때 정말 멋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돼서야 노무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그때 초선 때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그 의원 굉장히 하여튼 그 초선으로서 대통령감이다 그런 얘기까지는 안 들었지만 하여튼 굉장히 멋지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 이후로 김진태 의원 이야기를 거기에서 많이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굉장히 소신 있는, 어찌됐든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또 돌을 던져도 요즘에 얼마 전에 또 가수분이 또. 네. 예. 맞아요. XX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는 많이 입으셨을 것 같아요. 가슴 아팠죠, 그때는. 네, 올 한 해 고소 고발 수도 없이 당하고 그랬는데 아주 마지막을 또 어떤 그 연예인이 또 저에게 심한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박 2일 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야, 이걸 법적 조치를 해야 되냐? 네. 그냥 말아야 될 거냐? 네. 정말 고민스럽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냥 말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리 이 바닥이 이렇게 좀 각박하게 돌아가지만 좀 나라도 좀 인간답게 살자 이래가지고 고소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기껏 물어보곤 제 맘대로 해서 죄송요. 다음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저게 그 인터넷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걸 고소를 할까요, 말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전날. 네. 그랬더니 이제 댓글이 와 하고 달리는데 이거 고소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한 절반. 그걸 뭘 합니까? 참으세요 하는 분들도 절반. 팽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 편을 들어주면 나머지 절반은 좀 실망할 정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냥 고소 안 하기로 이렇게 하니까 고소하라고 막 했던 강경파들한테는 조금 미안하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은 내 맘대로 해서 미안하다 그런 뜻이죠. 네. 저는 고소 안 하는 쪽에 한 표입니다. 그러세요? 네. 판단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고소해버리면 김진태 의원님 그 품위가 조금 더 손상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밖에서 보면 저 바둑 장기처럼 잘 보이는데 보이죠. 저는 그게 고민스러워가지고 하룻밤을 고민을 했잖아요. 웃어 넘기는 게 이기고 더 품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또 국정감사 잘했다고 또 상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 NGO 이거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상이죠. 네. 삼관왕 하셨다고 하는데 뭡니까? 삼관왕이. 좀 쑥스럽습니다. 저만 받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런데 상이 3가지인데요. 당에서 준 거, 또 시민단체 2군데서 해가지고 우수. 우수 의원. 네. 올해의 우수 의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받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 저를 도와주는 우리 보좌진들이 받아야 할 일이죠. 한 달 동안 거의 밤새다시피 하고 그랬었습니다. 보좌진들이 받아야 돼.
저는 작년에 앵커 대상 참 언론이 앵커 대상 받을 때 저희 제작진 이야기를 인사말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제가 보좌진한테 이렇게 하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악몽이 떠오르네요. 지금까지 우리 제작진들한테 내가 시달리고 있는 게 그때 다 제작진 덕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부끄럽네. 자, 하여튼 제작진 덕입니다. 예. 최단기간에 제소도 많이 당했잖아요. 기억에 남는 제소 지금 아직도 재판 중인 게 많죠? 네. 그동안 당한 게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가 듣자니까 우리 쾌도남마도 저도 많이 당하셨고 저도 많이 당했고 징계도 좀 당하고 많이 당했죠, 저도. 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징계 당할 때 기분이요? 기분보다도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천하의 박 앵커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건 없죠.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더 주의를 기울이죠. 더 신중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많죠.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저와 관련이 없는데 그냥 엮여서 간 경우도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도 많이 당해서 5건인가 6건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계속 불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 검찰. 저도 막 경찰에서 전화 오고 막 이래서 일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민사소송이 좀 아프더라고요. 민사소송을 당하니까 김재현, 통진당 김재현 의원으로부터 당했는데 그거는 불려가는 걸 떠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돈 주고. 저도 변호사지만 제가 다 일일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민주주의 전부 다 그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이 나라에서 저만 왜 민주주의의 혜택을 못 받는지 제가 얘기한 거는 항상 제소하고 고소하고 저 난립니다.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가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송이 많았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변호사지만 변호사들은 어차피 소송이 많아야 또 일거리가 많아지긴 하지만 소송이 너무 많은 나라가 그렇게 바람직한 나라는 아니라는 생각.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선비는 남을 사실 고소하면 안 됩니다. 저도 평생을 고소고발 해본 적 없고 당해본 적 없이 살다가 이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정신 못 차리겠네요. 5건, 6건 당하고 그중에 저도 한두 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맞대응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전 그런 거 안 하고 평생 고소고발 안 하고 경찰서, 법원 안 가고 사는 그런 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저도 태어나면서 한 2번 지금 송사를 당했는데 저는 한 적은 없고요. 당했는데 재판에도 서보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고 성경에도 결코 송사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송사하지 마라. 그만큼 당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송사가 적은 나라. 꼭 할 건 해야 되겠지만, 송사가 적은 나라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그 철도 노조 파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민영화를 핑계댄 철밥통 지키기다. 그렇습니다. 그 코레일 소속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6,300만 원이라고 하네요. 6,700이요. 6,700. 제가 외웠습니다. 저도 6,700이라고 하다가 또 어떤 자료엔 6,300이라고. 그렇습니까? 그게 몇 년도 기준에 따라서 다른가 봅니다. 6,300은 물론 이제 조금 전 년도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웬만한 기업 중에서 딱 한 개 기업 빼고는 2번째 수준인 겁니다, 그거는. 삼성 다음이란 얘기. 삼성전자. 제일 잘 나가는 삼성전자만 빼고 가장 높은 수준의 돈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공급 부채는 엄청 삼성전자까지 이제는 따라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8.1% 올려달라는 거예요, 임금을. 그거 올려가면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단하네요.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기여를 했느냐?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지금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네. 37조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제가 좀 오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37조. 37조. 야, 엄청나네요. 그런데 반면 코레일은 마이너스 17조. 네. 그런데 같이 가겠다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구조 조정하겠다는 건데 저렇게 지금 결사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이번에 경찰 투입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향신문사, 민노총 사무실, 체포영장 가지고 진압한 거 가지고. 당연한 결과다. 당연한. 당연한 결과. 압수수색 영장 필요 없는 거죠? 그럼요. 사람 잡으러 간 거죠. 사람 잡으러 간 거니까. 네, 그런 겁니다. 네. 이번에 그거 보니, 아니, 그러면 법원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스크럼을 짜고 건물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도망가서 뭐 절에 들어간다, 뭐 야당 당사에 들어간다 이러면 그러면 힘없는 국민들은 가서 붙잡혀가고 어떤 그렇게 세력을 가지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붙잡혀가지 않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전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도 저렇게까지 소리 크게 막 진입하고 유리창도 깨고 했으면 잡아야 되는데, 체포를 해야 되는데, 체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한민국 경찰이 또 무능함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뭐 작전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이제 작전 실패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검거하지는 못했는데, 거기서 뭐 유리창 깨고 뭐 이런 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아주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히려 경찰을 비난하고 막 이렇게 역공을 취하는 거는 본질과 이 지엽적인 것을 막 호도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잡았어야죠. 네? 만약 그랬으면 더 검사로서 좋았을 겁니다. 수사 현장에서 앞장서서 막 진두지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많이 못 그렇게- 잡으면은 모든 게 창피해지잖아요. 뭐 그거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법치국가에서 그렇게 스크램 짜고 막은 사람들도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데 뭐가 법치국가고 뭐가 민주주의인지 그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비밀 조직으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경찰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안 몇 명 됐죠. 잡으러 몇천 명이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네. 얻어맞고 네. 나중에 또 좋은 소리 못 듣고 너무 안 됐습니다. 네. 네. 불쌍해요. 미국 경찰 정말 힘있고 존경받거든요. 막 가죠. 선 하나만 넘으면 미국 국회의원도 막 잡아가죠. 막 체포합니다. 네. 총 꺼냅니다. 그 어떤 이 공적인 가치에 대한 존경, 신뢰,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죠. 우리도 경찰의 공권력에 그렇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죠. 네. 네. 자, 그때 유럽 가셨지 않습니까? 박근혜 네. 대통령하고. 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까, 좀? 그때 또 가서 제가 한마디 해서 네, 좀, 파리. 좀 시끄러웠죠? 네. 그 파리 시위대에 대한 발언. 네. 네. 그게 좀 기억이 그게 남죠. 기억에 납니까? 예. 네. 그러지 않아도 또 제가 이제 좀 뭐 소신 발언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 좀 이런 좌파 진영에서는 아주 좀 눈엣 가시로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러던 김진태 의원이 이제 대통령을 수행해가지고 유럽 순방까지 간다고 하니까 네. 아마 좀 뭐 별로 기분 좋게 생각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네. 뭐 어떻게 좀 또 흥을 한번 내볼까 하는데 네. 제가 거기서 이제 참지 못하고 또 한마디를 한 거죠. 그 네. 시위대들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기사화된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또 한편? 네, 저기 지금 그런데요. 네.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네. 참 제 입으로 저 읽기도 싫습니다. 네.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이고, 네, 저게 바로 뭡니까? 저건데요. 저게 뭡니까? 네, 파리에서. 대통령은 저 외국에 가서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그 빡빡한 일정 수행하고 숙소에 오면은 밤 11시입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 우리 대통령을 다 지지해 달라는 건 아니죠. 반대할 수도 있죠. 근데 저기 지금 와서 저 활동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하는 분은 뭡니까? 예? 저거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예, 이거는 저거는 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워딩이죠, 저거는. 해도 저거는 정말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냐. 그러면서 저런 그 시위를 한 그 주도 세력은 이제 뭐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네. 이런 뭐 좌파 언론들로부터 엄청난 또 그 공격을 받은 적이 네, 있어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야, 이거는 대통령 자체를 우리 부모가 저 사람 내 아버지 아닙니다. 날 낳은 아버지인데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맞습니다. 저분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네. 되지. 아버지 보고 아예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입니다. 여긴 이거 거기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나쁜 대통령입니다. 이것까지는 몰라도 저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야, 그렇죠.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러면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거죠. 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데 아직 대가는 못 치르게 하셨죠. 뭐 이제 그거는 내년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내년에요? 내년에. 아, 내년에 뭐 어떤 네. 뭐 있습니까? 히든 카드가? 통진당 해산 청구 해산 지금 저 청구 심판 결과. 중이니까 그 예. 결과가 나올 거다. 예, 법원에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대가 안 치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까? 네. 실하십니까? 네. 예. 자, NLL 논란 가지고 너무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지리하게 끌지 않았습니까? 결국 지금 관심도 없고 국민들이요. 4초 실종으로 결국은 결론 내려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여야가 너무 힘을 다 여기에 빼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NLL 논란에 대해서. 참 정말 그 아주 다이나믹한 코리아 맞습니다. 그죠? 자국 깨면 새로운 뉴스 하니까 이 NLL 4초 실종은 사실 많이 좀 잊혀졌죠. 네. 그렇지만 저는 그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제일 황당했던 순간이라고 할까요? 제일 네. 어처구니 없었던 순간을 바로 그거로 꼽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여야 의원들이 국가기록원의 그 정상회담록을 확인하러 갔죠. 네. 확인하러 갔죠. 가기 위해서 표결까지 해서 네. 200명 이상이 찬성해서 그걸 갔지 않습니까? 네. 가서 보니까 그게 없어요. 네. 황당하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걸 예. 보러 갔는데 정상회담록을 꺼내질 못하는 거예요. 국가기록원이라는 데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된 거였죠. 네. 야당 의원들은 애꿎은 국가기록원 직원들만 에게만 정말 추궁을 하고 왜 없냐고 내놓으라고. 네. 없는 걸 어떻게 내놓겠어요. 애꿎은 공무원들만 혼이 난 거죠. 밤샘 일해가지고. 네. 않고 몇만 건을 조사한 거 아니에요? 2주를 전 직원이 뒤졌다고 하나요? 네. 없는 걸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자, 이런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누가 왜 없앴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까지 들어갔는데 결국 나온 거는 정말 뭐 쥐꼬리처럼 돼버렸습니다. 몇 명을 그냥 불구속으로 처리하고 말았는데 이거는 정말 좀 아니다. 검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전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아주 아쉽게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네. 종북 저격수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별명이랄까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나랑은 안 어울리는 거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까? 글쎄 별명이 그렇게 되는데요. 네. 주로 뭐 총 쏘고 뭐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거를 자꾸 빗대서 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어디로 봐서 그렇게 막 저격수. 숨어서 막 총 쏴가지고 남 네. 죽이고 하는 인상으로는 사실 안 보이죠. 아니죠. 네. 좀 이렇게 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순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네. 네, 정직해 보입니다. 저는 딱 이렇게 가까운 이제 화면으로 보는 거랑은 또 눈으로 보는 정직해 보이고 그 대신 피해가지 않고 네, 정면 승부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쾌도남마가 시청률이 높다. 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네. 해주시니까. 네. 자,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순진한 강원도 사람이 네. 뭐 종북 저격수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네. 얻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글쎄 뭐 굳이 뭐 반대할 건 아니지만 저격수는 숨어서 쏘는 거니까. 네, 그러네요. 저격은 어디 숨어서 뒤에서 숨어서 쏘진 않는다. 네. 나는 당당하게 뭐 쏜다면 쏜다. 이랬더니만 어느 때부터가는 그럼 뭐 그냥 폭격기 하실래요? 그래가지고 종북 폭격기 나오는데 저격수보다는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격수는 좀 비겁해 보이죠. 네. 감이 안 네. 보이는 데 가지고. 네, 근데 하여튼 뭐 저격수든 폭격기든 그렇게 네. 뭐
총 쏘고 폭탄 터뜨리는 거 아니고 네. 좀 품위를 유지하면서 좀 여유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네. 국회의원 이제 지금 이제 3년 되셨죠? 2년 되셨죠만. 2년도 채 안 됐죠. 채 안 됐어요. 1년 반. 어떻습니까? 밖에서 내가 정치 안 했을 때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거랑 막상 내가 정치권에 와서 무대 위에 배우가 됐을 때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막 욕을 먹는 정치권에 대한 막 욕을 싸잡아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막상 이 무대 위에 오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듭니까? 아니면은 야 뭔가 좀 정치판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가면요, 우리 지역민들이, 춘천 시민들이 물어봅니다. 네. 그 박종진 앵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미리 다 가르쳐주고 하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거 전혀 미리 예상 질문에 없는 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전혀 없죠. 그래서 참 당황스러운 경우가 네. 많은데요. 네. 자,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국회의원 막상 국회의원에 되니까, 대해서 막상 되니까 어떠냐. 무대에 있을 때랑 관중의 입장하고. 네, 정말 예리한 그 질문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보고 어떻냐, 아주 좋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네. 아마 대부분 엄살 할 겁니다.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 아마 대부분 다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만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할게요. 네. 그럴 사람 많습니다. 네. 아마 지금 국회의원 힘든 것보다 한 3배 힘들다 그래도 시켜 좀 하겠다는 사람 많을걸요? 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힘들다는 소리 너무 입에 이거 달지 말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야당 의원들하고 싸울 때, 네. 혹은 또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에게 여기저기 인사하면서 다닐 때, 좀 힘들기는 힘듭니다만, 그게 사실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냥 누가 꼭 강제로 하라고 등 떠미는 네.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좋아서, 제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만족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열심히 하려면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이 해야 되고요. 네. 정말 마음 먹고 놀려면 완전히 놀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놀아도 티가 안 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바로 또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는 아니다. 네. 정말 옛날에 모 국회의원은 한 번도 국회 국회회관이 아니라 국회의사당 안에도 안 들어본 의원도 있다고 들어봤어요. 4년 동안. 설마 그렇게. 나중에 했다고요?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근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4년 동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생활하신 분도 있다.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그분도 또 재선됐죠, 계속. 네. 하여튼 그런 분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니까 국회의원이 마음을 먹으면 1년 내내 해외 다니면서 놀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해외, 이번에 보니까 42건이라는데 제대로 해외, 연수입니까? 해외 출장. 네. 이거 간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고 온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법사 이 사람들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갔다고 하던데 올해 거기 가서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가서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 혹시 법사위십니까? 법사위인데 언제 또 저만 빼고 의원들이 간 그래요? 모양이죠. 어저께 전원책 변호사가 나와서 법사위에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갔는데 거기서 뭘 배워오는지 모르겠다고 42건의 출장 중에 그게 하나가 잡혀 있다고. 아프리카는 아니고 동남아는 갔다는 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네. 빼놓고 김진태 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또 왕따 나가는 분인데. 아프리카는 예결위 사람들이 끝나고 아프리카의 예결사를 보러 거기 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네. 예결위 의원들이. 예.